윤석열이 청문회가 어제 밤늦게까지 했지만은 뭐 그저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껏 해봐야 윤석열이가 양정철을 만나왔다. 한두 번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그래서 양정철이가 2016년에 총선 출마했다. 그러니까 양정철이는 조홍천이도 박근혜 정권 초창기 2013년에 문제가 생겨가 나오니까 접촉하고, 또 윤석열이도 2013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접촉을 해서 그 이후로 쭉 만나오다가 이 양정철이가 2016년 총선에 윤석열을 출마하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출마하라고 제안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후보 지명 한 달 전인 4월 말에 양정철이가 이제 당으로 돌아와가지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이 만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윤은 2월과 재작년 말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작년 말쯤이면 2017년 말과 5, 6월 2번 정도 말했다. 그리고 단둘이 만난 건 아니다 하지만은 지금 2월 말보다는 4월 달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정철은 서울도 만나고 검찰총장 후보자도 만나서 총선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정철이 만났다는 것. 그렇지만 이건 낙마 사유가 아닐 거고요. 하나는 자기 똘마니 윤대진이의 형이 옷을 벗게 됐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것이 이렇게 잘 정리되도록 도와줬느냐.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제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윤대진 형 전 용산 세무서장을 연락하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한 적이 있냐니 그런 사실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자정무렵에 의혹을 취재한 기자와 윤 후보자의 통화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보고 일단 내가 대진이 형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윤석열이 허위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오해할 만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현은 좀 진술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도록 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소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사건 선임을 중개한 게 없다고 답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녹취록을 확인하라고 크게 나무랬고, 윤석열은 결국 유감 발언으로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오해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위정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정으로 윤석열이 뭐 집을 가든가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위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다 언론의 탑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윤석열의 위정 때문에 과연 문재인이 윤석열의 지금 임명을 취하할 것인가?
그러려면 한국당이 총력을 집중해서 윤석열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들은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터진 이 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윤석열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냥 사진 큰 거 하나 걸어놓고 윤석열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고 거기에서 벌어졌던 하루 종일 했던 청문회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청문회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보다 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더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자, 정권의 앞잡이 치어리더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송에 숱하게 그냥 돌아가면서 황교안의 삼성 떡값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상품권 줬다. 자, 당시 삼성 간부들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줬는데 황이 혼자 이렇게 있다 갔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는 또 김용철 변호사, 삼성의 지금 비자금을 폭로했죠. 2007년 대선 앞두고요. 그 김용철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1999년에 황교안에게 상품권을 줬다라고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2007년에 삼성 비자금 폭로할 때 이 이야기를 했고 김용철이가 이 말이 나오게 만든 장 본인이지요. 자, 그는 지금 광주시 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9년째 재직하고 있어요. 광주에서요. 참 광주는 잘 봐줍니다. 그런데 김 감사관이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니다 하면서도 99년 상품권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또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처음 폭로한 이후에 한국일보가 이걸 보도했다가 박근혜 정권에 이제 법무장관 되고 할 때 보도를 했죠. 그래서 한국일보를 걸어서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성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 이 이야기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고 황교안이 성소했다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감사관은 당시 아이들 옷도 제대로 못 입히는 검사들이 있었다. 해당 검사가 자존심이 세서 부장을 통해서 하면 받을 것 같아서 에버랜드 입장권과 상품권을 부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자존심이 세서 직접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황교안에게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그 수영장도 좀 가라. 캐리비안 베이니까. 그리고는 또 옷도 좀 사입으라 라고 상품권을 줬다는 거죠.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 김 감사관은 삼성 구조본 임원들의 성매매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정확한 전달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는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에버랜드 상품권을 줬다고 밝힌 바가 있고, 자, 황 대표는 북부지검 5부장일 시절에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계속 휘말려 왔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일보가 이 사실을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성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진우가 라디오 김용민, 김어준 등에 출연해서 황교안이 김용철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다른 검사들의 목까지도 이 자신이 챙겼다. 중간에서 빙땅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도 주진우 기자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삼성 떡값과 관련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당시 진술에는 황교안의 상품 수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발언했다며 진술 조서와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에 삼성 비자금 폭로를 김용철이 했을 때 김용철 변호사를 수사한 검사가 지금 윤석열이다.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2조 원을 찾고 김용철의 진술도 받아 적었던 검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하면 윤석열 청문회에서 김용철의 폭로를 가지고 황교안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황교안은 과거에 자기가 일건으로 한국일보를 걸어서 성소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지금 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액수도 1,500만원, 600만원, 심지어 또 다른 상품권 300만원, 150만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고, 이 내용대로라면 삼성 고위 간부들의 비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이 북부지청의 부장이 자기 밑에 검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부장이 그 상품권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 상품권을 밑에 나눠주라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그걸 줬다라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요. 그렇다면 황교안은 김용철, 주진우 이런 사실을 보도한 김용민 그리고 김어준은 오늘 중에라도 고발하기를 바랍니다. 황교안이 이걸 갖다가 건드리면 더 시끄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안 떠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황교안이 처음에 되고 난 뒤에 제대로 투쟁을 하지 않을 때 황교안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99년에 있었던 상품권 관련 사건과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본인이 중앙지검 차장일 때 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리고 그 이후 본인이 옷을 벗고 태평양에 가서 받았던 17억입니까? 그 17억, 17개월 동안의 17억,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1탄, 2탄, 3탄으로 터져 놓을 수밖에 없고, 또 엑스파일 사건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이 이 사건의 무마를, 솔직히 엑스파일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죠. 법적으로 봐주는 일이 없었으면 이건이나 당시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그때 돈을 배달하는 신분까지 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사법 처리되는 것이 맞았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삼성 정권이다 보니 이 사실을 키울 수 없어서 결국은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몇 년간을 협박 등으로 굴러갔죠. 국정원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상호를 만나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굴러다닐 때 홍석현이 이건희한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빙땅 이런 부분을 의심받아 지키고, 그래서 홍석현이 중앙일보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주미 대사로 노무현 정권이 보내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결국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터지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사표내고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이 사건을 안 터지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결국 황교안은 노무현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에서 주역들은 처벌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처벌을 했죠. 그거는 보수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뿌려댄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처벌하지 않고 그걸 폭로한 사람을 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황교안의 역할이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 대한 집요한 조사가 지금 이 세 가지 사건, 이 상품권 사건과 또 엑스파일 사건, 그리고 황교안의 지금 전임 정관 예우형 17억 수임 부분에 대한 또 특정 기업과 연관성 여부, 이런 것들을 끝없이 지금 문제 제기할 거라는 겁니다. 황교안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문제도 아니고 이걸 긁고 넘어진다고 더 키운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아예 모른 척 하겠다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황교안 앞에 와서 너 이거 대답해봐라고 지금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청문회와 황교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문제를 황교안 앞에 들이밀고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 문제로 다 엮으려고 들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 앞으로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교안을 아마 엿먹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황교안 정치의 전형적인 방법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승부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현실에 안주하는 이지고잉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이런 그야말로 날도둑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청문회에는 윤석열을 방어하면 되지 황교안 비리를 가지고 윤석열을 억지로 엮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수사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것과 황교안의 의혹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앞잡이들을 시켜가지고 황교안의 의혹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황교안 청문회로 가야 된다고 억지로 윤석열과 황교안을 엮고 김용철까지 나와서 지금 못을 박습니다. 자, 황교안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위정한 부분은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의 청문회 결과 임명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윤석열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다시 장외투쟁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문제지요. 국회 하면 뭐 할 겁니까? 어제 당신들 하는 형태의 청문회 하는 꼬라지 보고 속이 터져서 화면 돌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따위 청문회 뭐 하려고 합니까? 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안 묻고 쓸데없이 나는 그래 생각한다라는 말하려고 청문회 했습니까? 자, 윤석열이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20억을 미래에셋은 주당 1,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미래에셋이라는 한국의 거대한 투자은행보다도 윤석열 마누라가 800원에 더 싸게 장외 주식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최대 주주가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장외 주식에서 의결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도이치파이낸스, BMW 운영사가 만드는 이 캐피탈하는 자회사죠. BMW 외제차요. 외제차가 수리비 문제 때문에 불난금 문제 때문에 수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 외제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검사, 앞으로 큰일 할 검사 부인에게 잘 보일 일이 충분히 있고 또 장외 주식이라는 것은 안철수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그 가격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나중에 상장하는 정도나 되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장외 주식을 살라 해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당시에 도이치파이낸스의 장외 주식 가격과 시세와 장외 주식도 시세가 있지요. 그걸 아무나 살 수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도이치파이낸스의 모회사인 BMW 코리아의 당시 비리 의혹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질문을 해서 꼼짝 못하도록 코너에 몰아넣어야 되고, 당시 부인과 동거할 때 장모의 온갖 의혹들에 대해 윤석열이 막아줬는가 하는 여부, 윤석열이 과연 검찰에서 한직으로 자천되었을 때 징계도 같이 있었나? 그러면 그 징계가 윤석열의 개인 비위 사실 때문이냐? 아니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본인의 소신 때문이었나? 이런 것도 구별해서 증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사실상 통과시켜 줄라 하다가 뉴스타파가 한 건 한 것이지 한국당이 한 게 아니에요. 한국당은 그냥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건을 뉴스타파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지금 윤석열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청문회에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을 임명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장외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황교안을 물고 늘어지는 정권의 의도에 황교안은 지금 일본과의 분쟁 문제에서 정권에 협조하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황교안이 제정신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은 윤석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오늘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 정리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은 김용철부터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김용민 등을 고소해서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자, 매사를 갖다가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적당히 하다가는요, 나중에 당신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가 막다른 골목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품권 기껏 몇백만 원도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2차, 3차로 터질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한간에 왜 여건이 황교안을 그대로 두면서 슬슬 끌고 가면서 약간씩 골병을 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숱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저도 제 방송에서 이전에 이미 이 이야기들 다 했고 또 제 사무실을 찾아온 황교안 측근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고 이 악랄한 정권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황교안을 비난하는 겁니까? 이 정신 나간 황빠들아, 내 말 들으세요. 내가 너무한 거예요? 황교안이 너무한 거예요? 자, 오늘도 당신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수의 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